지금 세션에는 이제 제가 2년 동안 메릴랜드에서 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굳이 이야기하지 않음. 불편하지만 꼭 마주해야 되는 진실. 그런 걸 좀 다루러 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비행을 아직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비행 시작하기 전에 다양하게 들었던 카더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억이라는 비용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된다. 시력이 안 좋으면 조종사가 못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파파줄루님, 알로하메님 저 다 안경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카더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답변 드리지 못하겠지만 단순히 여기 보이는 내용들을 다가 아니다라고 단정짓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럼 비행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 사실 이런 거를 다 만족하는 학교가 찾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비행학교를 선택할 때 공통적으로 범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꽂혀가지고 다른 걸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가 총 소요 비용, 그다음 두 번째가 총 소요 기간, 요거만 보고 비행학교를 선택을 해요. 근데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이 두 가지를 볼 때도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자료 Estimated Cost라고 돼 있고 여기 Package Offering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플로리다에 있는 되게 큰 비행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숫자가 이 PPL을 따는데 10,000불밖에 안 들어요. 우리 PPL 따는데 7,000불밖에 안 들어요. 라고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와 여기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는 거 있죠. Private Pilot Cost.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가 들어요라고는 안 나오고 비행기 렌탈비가 170불이고요. 교관비가 시간당 60불이에요. 이렇게 알려두고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행학교를 선택할 때 절대 여기 나오는 이 전체 금액을 보시면 안 되고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행기 1시간당 금액, 그다음에 교관 비용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소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PPL까지 한두 달이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최소 조건이나 너무 잘 맞을 때 나오는 이런 기간이지 이런 것 때문에 비행학교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라고 하면은 학교를 이렇게 홍보를 할 때 되게 예쁜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여드려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속의 알맹이를 저희는 사실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비행학교 선택할 때 꼭 이런 실질적인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파놀톡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학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께서 꼭 포기는 하지 마라. 다른 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하면 DP가 우리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런 거 크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제로 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첫 번째, 비행기 대수가 많은 곳입니다. 일단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저희 학교에서 갖고 있는 비행기의 숫자입니다. 이게 한 24대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항공대학교 수준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비행을 자격증을 딸 때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려면 이 비행기가 많이 어밸리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세 대밖에 없는 데다. 근데 학생은 30명이다. 그러면 이건 내가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 학교 비행기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게 위에 이제 비행기 넘버예요. 이게 쭉 비행기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아침 7시부터 뭐 저녁 12시까지 각각 학생 이름으로 이 비행기를 예약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것도 지금 저희 학교에서 좀 스케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비어있는 비행기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비행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비행기 예약해주세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뭐 한 5대다 있는 경우에는 뭐 일주일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실제로 2시간을 딱 예약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타는 거는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브리핑 하는 시간 있고 체크리스트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떤 학교는 비행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당 2시간에서 3시간까지밖에 배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3시간 배정을 받았다. 그럼 내가 비행하는 건 1.5시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볼까요? 아침 7시부터 뭐 3시까지 예약을 해놨어요. 본인이 이렇게 예약해놓고 실제로 여기서 2시간만 타도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크로스컨트리를 뉴욕까지 갔다 오고 싶다. B&B에서 뉴욕까지 갔다 오고 싶다 하면은 그냥 하루 종일 비행 예약하세요. 이 사람처럼. 한 비행기는 총 4시간 정도 타고 뉴욕에 내린 다음에 그 주변에서 구경하고 뭐 점심 먹고 뉴욕도 구경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비행은 그냥 방에 박혀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이런 여행도 하고 구경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간과했던 게 다른 비행학교는 이게 안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비행학교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댓글로 그렇게 못한다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행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약을 하잖아요.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예약했는데 그럼 이 예약한 시간 전체 금액을 내가 다 지불해야 되나요?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비행기를 돌린 시간, 내가 비행기를 3시간만 탔으면 그 3시간 비용만 내면 돼요. 제가 선택할 때 무조건 이거는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경우. 교관이 많고 학생이 많은 곳을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이거 저희 학교에 있는 교관 수거든요. 그냥 순수히 그냥 교관들 수인데 40명이 좀 넘어요. 그리고 학생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만 300명이 넘는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풀타임 학생들도 있고 파트타임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왜 학생과 교관이 많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교관이 많으면요. 수업 일정 잡기가 굉장히 쉬워요. 일단 내가 내 상황에 맞게끔 교관을 선택해서 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관 순환이 되게 빠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관이 딱 된 다음에 1년에서 1년 반이면 1500시간 채워서 에어라인 계속 입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께서 와가지고 1년 동안 딱 그 CFI까지 딱 따신 다음에 교관 되면은 바로바로 그냥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많으면 일단 비행할 학생들이 많으면 저희가 타임 빌딩 하기가 너무 용이해요. 왜냐면 타임 빌딩은 무조건 2명이서 하라고 하거든요. 비용을 세이브를 하잖아요. 둘이서 타면 비행기 렌탈비를 반반씩 내니까. 그래서 어, 오늘 얘가 안 되면 다른 애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 내일 비행하고 싶은데 나랑 비행할 사람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나 이렇게 어떤 친구는 야 오늘 저녁에 비행할래? 이러면 오늘 저녁에 같이 비행 나가고 이런 경우가 저도 종종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빨리 비행을 끝내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학생이 많고 학교가 교관이 많은데 가야지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는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사실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를 제가 사실 욕보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학교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갔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당하는 거죠. 제가 막 1억, 2억이라는 비용을 가가지고 쓰는데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교관 변경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PPL을 딱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교관이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관이랑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행을 하는데 옆에 교관이 저한테 계속 욕을 해요. 머리도 막 때리고 너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내 돈 주고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비행이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PPL까지 뭐 한 3만 불 정도, 2만 불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꼼수를 많이 부리거든요. 그런 꼼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비를 일시불로 납부를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 약 1억 3천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거를 일시불로 납부를 하라고 요구하는 학교가 좀 있고요. 아니면 한 3개월에 걸쳐서 납부하시라, 6개월에 걸쳐서 납부를 하시라라고 어,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학생이 없거나 그래서 이 학교 운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돈을 빌린다고 보시는 거죠. 미리 땡겨서 학교 운영을 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랑 연결돼요. 학교 변경 시에 지불해야 되는 페널티랑 문제가 되는데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넣어놨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학교가 별로야.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옮기고 싶어 라고 할 때 내가 만약에 이 학교에서 3천만 원을 썼다 해서 7천만 원 돌려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7천만 원을 다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얼마, 예를 들어서 한 10%를 나한테 주고 떠나라. 이런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시불로 납부를 요구하는 학교는 제가 무조건 피하라라고 계속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프리앤 포스트 비용.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이 프리앤 포스트 비용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굴었던 걸 아실 텐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근데 이 프리앤 포스트 비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행을 할 때 교관이랑 비행하기 전, 후로 오늘 비행은 이런 걸 할 거고요. 비행 끝나고 나서 여러분은 이런 걸 되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교관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교관이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뭐 10분이면 10분 비용, 뭐 30분이면 30분 비용 차지를 하는데 실제로 교관이랑 이런 걸 진행하지 않는데 무조건 0.3시간씩 무조건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택 시 제가 무조건 이건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자체 정비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거 사진은 지금 저희 학교 행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두 대가 동시에 여기까지 총 세 대가 동시에 지금 그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 학교 소속으로 정비사가 6명에서 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안전과 직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은근히 비행기 정비가 정말 자주 들어가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딱 타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뭐 현대 뭐 소나타를 샀다 했으면 이 소나타 정비 들어가기까지 솔직히 말하면 한 4년, 5년 정도는 자유롭게 좀 몰잖아요. 중간에 오일 체인지 하는 거 빼고는. 근데 비행기는요, 진짜 자주 들어갑니다. 특히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정비들이 미국에서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는 정비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100시간, 엔진을 100시간 돌릴 때마다 무조건 정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오른쪽의 스케줄, 저희 학교 비행 스케줄.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때 FAA에서 저희 학교에 감찰이라 해야 되나요? 감찰 왔었을 때 메인테넌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메인테넌스가 들어가면 하루 종일 비행기가 어, 어벨리블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비행기 타면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5대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2대의 비행기가 메인테넌스 들어가면 실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3대밖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비행 교육 시간들이 계속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수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메인테넌스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저는 이제 다른 공항 가가지고 비행할 때 다른 공항에 딱 랜딩을 하는 순간 바퀴가 2번이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공항에 갇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항에 저녁에 랜딩을 한다. 그러면 그 공항에서 정비사가 없는 경우에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속돼 있는 정비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저희 그 공항으로 와줘요. 그래서 거기서 고쳐줘요, 바퀴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제가 되게 안정감이 들어요. 꼭 학교에 정비사가 있으면 너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세 개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마라라는 거 3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2년 동안 비행하면서 바뀐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쉬엄쉬엄 내 페이스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PPL 따기까지 1년 걸렸고 IR 따기까지 2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야 나는 시간도 없는데 무슨 1년이나 PPL을 하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남들이랑 속도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국인들이 90% 있는 학교는 저 사람이 솔로를 몇 시간에 나갔네, 저 사람이 PPL을 언제 땄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다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페이스대로 하시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라이센스 하나 취득하시기까지는 쉬지 마세요. 저는 PPL 딸 때까지 중간에 한 3개월 쉬고 중간에 2개월 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PPL 딱 자격증 딸 때까지는 절대 쉬지 마시고 PPL 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국을 다녀오신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일주일 쉬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있을 때까지는 절대 쉬지 말라.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밤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제가 영상에서 이 프리 앤 포스트 비용 없는 교관을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관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교관을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교관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비행을 할 때 쭉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교관은 여러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맨날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저랑 진짜 안 맞는다 하면은 빨리 바꾸셔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 이 사람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 프리 앤 포스트 비용을 차지를 해. 그래가지고 이 비용 때문에 그 괜찮은 사람이랑 연애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진짜 손해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당 우리가 60불이라고 했을 때 프리 앤 포스트 비용을 10분이라고 치면은 6불이거든요. 근데 6불 곱하기 그 사람이랑 150번의 비행을 했다라고 쳐도 900불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 900불 때문에 이 정말 괜찮은 교관을 놓친다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리 앤 포스트 비용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비행 선택하는 기준을 모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거 보여드렸던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요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비행학교 선택 시에 결국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비행학교 가잖아요. 특히 M1 비자로 비행학교 해서 유학 오시면 미국에서 생활할 때 50% 이상은 비행학교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행학교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데서 내가 더 보고 배우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비행학교를 고르셔야 되는데 이 좋은 비행학교를 고르실 때는 무조건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을 통해서 평균 이상인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학교와 진짜 많이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있는 학교로 공부를 하러 오시겠다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